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관광공사 채용 토크 콘서트 라이브 방송의 사회를 맡은 중국팀 김영은 대리입니다. 제 옆에는 저희 공사 신입사원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사내 다방의 전설의 사수생으로 출연했던 국제관광전략팀 장동현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중동팀 김미경 주임입니다. 네, 두 분 주임님 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사 유튜브 채널에서만 영상으로 보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기존 채용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이제 상황이 여건이 안 맞으신 분들께서는 참석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보다 다양한 지원자분들께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취준생 시절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채용 토크 콘서트에 굉장히 참여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지방에 사는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청해 주시는 지금 149명 시청 중이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끝까지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라이브 채용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어제였죠. 저희 2020년도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되었는데요. 이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저희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현 주임님께서 채용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올해 2020년 신입사원 선발의 경우 총 33명의 입사자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권별로 채용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엔 일반 취업지원 대상자, 이전 지역 인재, 회계, IT, 장애인 이렇게 총 6개 전형으로 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선발별 세부 인원과 지원 자격은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공사가 항상 했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의 어권별 채용이 아니라 일반, 이전 지역 인재, 장애인 전형, IT 전형 등으로 좀 전형을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권 통합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관광 산업 분야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영어는 공통적인 지원 자격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관광공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영어 구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어 통합 전형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그럼 제2외 국어, 예를 들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공부했던 지원자들은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제2외국어 점수를 보유해 주신 지원자분들께는 가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전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사내 다방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영어를 쓸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채용에 있어서도 그 면접 전형에서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이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경 주임님께서 전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채용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필기, 1차 면접, 그리고 마지막 2차 면접까지 4단계 이렇게 4단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 채용 절차별 전형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채용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익숙하다시피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들 형식이라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그 허들들 다 넘고서 입사해서 다 경험해본 채용들인데 혹시 그거 외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새롭게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이 올해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희 공사 채용에 있어서는 그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능력 중심 채용 정책을 바탕으로 저희 공사에서도 채용의 공정성과 그리고 직무 적합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관광학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대신 관광학 전공자에게는 필기 전형 만점 가점 1%가 작용을 하는데요. 최대 1% 이제 가점이 부과되는데 면접 전형을 통해서도 자신의 관광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필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기타 이제 상세한 사항들은 어제 올라온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에 FAQ 또는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 채용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니 운영 중이니 이제 공고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쪽 3가지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 채용 관련해서 취업 준비생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린라이트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대리님, 네.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어.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네, 뭐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린라이트죠.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나서 이 문제가 맞다, 이제 O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직접 켜주시면 되세요. 아, 네. 네, 한번 켜보시겠어요? 잘 보이죠? 잘 켜지겠죠? 네. 다 꺼주시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린라이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려면 공사 청년 인턴 체험이 필수다. 하나, 둘, 셋. 켜주셨고 안 켜주셨고. 네. 미경 주임님 먼저 말씀해 보셨어요? 아, 저는 일단은 공사 인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진정해 주시고 네. 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이제 공사 인턴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그냥 바라볼 때와 외부 입장에서 공사를 바라볼 때와 실제 공사에 입사해서 업무를 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조금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데는 인턴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리고 제 동기 중에도 인턴 출신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 인턴 네, 출신 저희 청년 인턴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네. 그리고 이번 채용에서도 청년 인턴 수료하신 분들은 필기 가산점 1% 드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적으로 채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필요하다. 네. 실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채용에도 가점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부여가 네.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도현주님께서는 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잘라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많은 분들이 청년 인턴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청년 인턴 경험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지원하시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합격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 필기 전형 1%의 가점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1%의 가점이라는 건 필기 문제 2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만 더 맞추시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허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나는 관광공사 인턴 경험이 없어서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지원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동현주님 말씀처럼 사실 1년에 청년 인턴을 합격을 해서 공사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하실 텐데 그분들이 난 청년 인턴 출신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게 좀 다운되고 위축되고 이러실까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청년 인턴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도 탈락자가 나왔던 게 분명하고요. 청년 인턴 경험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되신 동기들도 있는 거 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만큼 청년 인턴이 당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설득? 네, 설득됐어요. 네. 그러면 약간 미세하게 좀 달라요. 제가 다른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 관광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인턴 경험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켜겠습니다. 네. 여전히 켜주셨고 네. 안 저는 켜지 켜주셨고.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안 켜주신
네, 도현주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턴 경험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행정직에 대한 인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자기가 겪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대외 활동, 사회 활동 같은 다양한 경험들이 오히려 면접에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인턴 경험이 적어서 절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다양한 사회적인 이제 경험을 토대로 본인을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게 오히려 인턴 경험 몇 개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그 대학생활 시절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테니까 그걸 어필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미경주님은 그러면 왜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지. 아, 제가 지금 네. 댓글을 좀 봤는데요. 네. 경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댓글을 봤는데 일단 조금은 진정해 주시고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당연히 저도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제가 업무적인 거 외에도 인턴을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가 조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과 내가 맞을까라는, 저는 조직 문화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기회가 안 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턴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지원을 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보다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그 미생 같은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회사를 상상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공사를 경험하고 또 봉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불 꺼주셨나요? 네, 꺼주시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경영학 시험을 준비할 때는 특정 파트를 버려도 된다? 하나, 둘, 셋. 켜주신 거고. 저는 껐습니다. 껐어요. 네. 일단 그러면은 켜주시는 작동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되는 거 켜지나요? 네. 켜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켜지거든요. 아, 잘. 네네네. 네, 일단 그럼 미경주님부터 왜 켜주셨는지. 아, 당황했네요. 질문이 뭐였죠? 경영학 시험 아, 준비할 때 네네네. 특정 부분. 네. 아, 저는 버려도 일단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만약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하시면은 물론 모든 과목을 다 다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무회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이직러거든요. 네. 그래서 퇴근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 기준 어려웠던 과목 재무회계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웠던 그런 과목부터 먼저 공략하시는 게 정답률을 높이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짧고 네. 그러나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근데 네, 그렇죠. 공부는 해야 돼. 효율성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특정 네. 과목을 조금은 약하게 준비를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시고, 근데 동현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러신 거죠? 아, 저는 사실 이제 꼭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소홀히 대한 부분은 꼭 그날 시험장에 가면 꼭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네. 제가 잊지 마세요. 17년도에 네, 어느 네. 이제 기관에 이제 필기 네. 전형 이제 면접을 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생산 운영 관리 파트는 소홀히 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 부분을 소홀하게 됐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안전 재고 관리에 대한 개념 네. 문제였어요. 그거는 이제 생산과 운영 관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준비하시는 인사 조직이라던가 마케팅, 경영 개론보다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분야를 준비하는 게 결과적으로 고른 분야에서 점수를 고르게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부분을 다 같이 커버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정말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이제 경험에 입각했을 어디까지나 때, 제 경험이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고득점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과목, 다양한 분야들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누락되는 거 없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저희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관광공사 하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사 지원 시 어학 점수는 무조건 높아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아니신 걸로. 네, 미경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저희 공사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있어요. 그것만 갖추시면은 그보다 훨씬 더 잘 보든 그것보다 1점 못든 다른 그 다음 절차에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고득점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거. 물론 잘하시면 좋겠지만 그 지원 요건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현주님도? 네, 저 또한 언어 자격 점수는 지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허들 전형으로 저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그 이상의 고득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주임님 다 그 고득점은 필요하진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적정 수준만 넘어섰다면 더 이상 그 어학 점수를 높이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필기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건 공사의 좀 자랑이기도 한데 네. 공사 채용에는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하나, 둘, 셋. 없다. 이거 만지시길래 긴장해가지고 저 이거 누르시는 줄 알고. 네. 아유, 없다요. 네. 없다. 네. 여기도 없다. 네.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기관에 응시를 했는데 네. 저희 전형은 블라인드 전형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하면 의뢰 의구심 먼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진짜 블라인드인가? 에이 그래도 진짜 블라인드는 뭘 보고 평가하겠어? 뭐는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제가 공사에 입사하고 제가 이제 전형을 해보니까 정말 블라인드 전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최종 탈락자라던가 지원했는데 탈락한 사람 이런 지원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리가 있다 이런 이제 뜬 소문이 있잖아요. 취준생 사이에는. 그렇진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4번을 지원하고도 우리 공사에 합격한 거 봐서는 네. 적어도 저희 공사는 정말 네. 블라인드 채용이고 네. 열린 채용이라고 자보예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5번째 몰랐어요. 다섯 허들이 번째 있었던 거 아닐까? 4번에서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미영주님도 이제 그 최종 전형에서 네, 저도 작년 그러니까 제가 19년도 입사고 18년도에서 최종 탈락을 한 번 하고 재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관광공사는 말씀처럼 학력 그리고 전공, 연령, 성별에 전혀 구애를 받으시지 않고 지원을 하셔도 저희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린라이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 계세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사 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다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1차 직무 면접과 2차 역량 면접 차이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현주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관광 산업이라던가 이제 발표 면접, 직무 경험에 대한 면접이 주를 이뤘다면 네.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충분히 이제 공사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가능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2차 면접에서 주요한 질문으로 답변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잘 생각을 해야 하니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많은 노력을 좀 기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대부분 보통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를 회사 이름만 바꾸거나 약간 질문만 바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최종 면접에 선발됐을 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정말 공들여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공감하는 편.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신중하게 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릴까요? 제 두 번째 질문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내놓을 만한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내놓을 만한 경험이 없을 때 그렇다는 말씀은 이제 인턴이나 어떤 뭐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좀 네. 누가 생각하기에 대단해 보이는 경험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내놓을 만한 경험이 어떤 건지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자신감 조금은 위축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은 소중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쵸, 네. 네, 오히려 저는 뭔가 정말 남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그런 경험이 있으셔도 나 정말 잘났어 라고 대답을 해버리시면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소한 경험이지만 나 친구랑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뭐 트러블 있었지만 잘 극복했어 라고 소중한 경험에도 본인의 스스로의 깨달음만 있으시면 충분히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경험이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들만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네. 말씀 주신 네, 부분에 네.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대단한 경험은 없었어요. 누구나 생각할 만한 내세울 법한 경험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보통 그런 부분은 자소서에서 네. 연관이 없으니까 다 삭제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제 직무 경험과 연결되진 않지만 제가 그때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던 생활 습관과 5시 반에 기상했던 그런 생활 습관 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사람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깨달은 방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게 저는 긍정적인 이제 답변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요. 네. 저도 이 두 주인님들 말씀처럼 생각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경험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특별한 경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막상 떠올려 보면은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의 이제 연도별, 월별로 쭉 했던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잖아요. 이제 써보고 뭐 이때는 내가 뭘 했지 기억을 더듬어 보다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 발견하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기 스토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뭔가를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네. 영어 면접 수준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외국어 면접 수준이 어떻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신 거죠. 동현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편하게 들어가서 편하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했다는 소리 절대 아니고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래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면접은 어쨌든 점수를 내지만 의사소통이 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좀 안 맞거나 문법적으로 안 맞아도 자신감 있게 짧은 단어라도 표현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님은 네, 저도 영어 면접이 절대적인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더라도 외국인 아마 면접관님이 계실 텐데 그 외국인하고 의사소통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가 막히더라도 굉장히 면접관들이 나이스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견은 이거야 라고 말할 정도만 되면 유창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유창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유창한? 네, 유창함보다는 자신감이라든지 의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느끼기에 그 외국어 면접을 들어갔을 때 얘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나? 뭔가 얼마나 중국어를 잘하나? 이렇게 대답을 잘하나? 이렇게 하고 막 팔짱 껴고 평가를 하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공산의 다방 촬영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걸 이 질문자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멘트,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적극성. 네, 맞아요. 적극성.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긴장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거나 잠깐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망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면접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듣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재차 질문을 끌어내시거든요. 한번 심호흡하시고 네. 천천히 그러니까 편안하게만 대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공사 외국어 면접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기 질문 주신 것 중에 실제로 영어 질문을 뭘 주셨는지 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영수님? 저는 사실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때는 그 영어 기사를 읽으라고 먼저 시키셨어요. 그 종이가 앞에 네, 있었는데 네, 그 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과학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그걸 읽고 나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나는 과학에 관심이 없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괜찮아 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저희 개인적인 질문 너는 여기 오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어? 라는 조금 일반적인 질문으로 주셔가지고 저는 앞에서는 조금 당황했지만 뒤에서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동현주님은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건 네. 일단 면접관 두 분이 앉아 계셨고 제가 앉았을 때 제 앞에 흰색 종이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네. 선택하면 미경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한 특정 아티클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아티클을 한번 소리내서 쭉 읽어봐라. 그 다음에 이 아티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OX 질문도 받아봤었고 이 아티클에 대해서 중심 생각이 뭐였는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전 질문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지원 동기라던가 뭐 이제 개인의 특별한 경험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셨고 너무 이제 정형화된 질문만 나오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런 답변을 미리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정말 갑자기 돌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갑자기 음악이 뭐라고 생각해? 딱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음악이요? 너무 얼어가지고 뮤직. 음악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뭐 다양한 음악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처럼 지금 면접관과 피면접자 입장에서 얼어붙은 분위기를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그 진짜 그거 질문이 그냥 유도된 것 나왔고.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화기애애지면서 네네. 그러면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 노래 혹시 그래서 하셨나요, 노래? 아니야 노래를 하진 않았습니다. 노래를 하진 않았고 네네. 이제 네. 그때 이제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그때 제목을 제가 일반적인 아이돌이나 젊은 세대들이 듣는 노래가 아니고 정말 머리가 그때 백지가 돼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면을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제 나이대가 그 나이대가 아닌데 그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래서 그냥 멜로디가 슬프고 네. 뭐 전 여친이 좋아했던 노래라 그냥 그거 들으면 조금 여기서 이제 자르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영어 면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네. 딱딱한 형식의 질문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면접 수준은 이제 딱 이 정도라고 가늠을 하시고 분위기가 어떤지도 대략적인 머리로속으로 이제 그려지실 것 같아요. 집에서 앞에 면접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대화도 해보시고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기 시험이 혹시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필기 시험이 연기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즘 요 며칠 사이에 네, 좀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공지 드린 날짜에 반드시 진행된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정부 지침이나 다른 기관 사례를 좀 검토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공사 이제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채용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시험장이나 그런 관련 정보를 문자로도 가끔씩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뭔가 변경사항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미리 사전 공지가 있을 테니까 꼭 거기 관심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일단은 지금 정해진 그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질문. 네, 미경주님께서 좀 읽어드릴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 관광위의 일반 브랜드 마케팅이나 홍보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동현주님이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입사 지원서 상에서 이제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른 이제 경력 사항에 대해서 점수화되는 부분은 없고 면접에서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될지. 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뭐 트러블이 있었던 데에서 본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조직원들이 어떻게 뭐 행동 변화가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답변이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긴 하지만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험 속에서 본인이 했던 특정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을 위주로 이제 면접관님들 설명을 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실님은 어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마케팅 뭐 회사에서 일했다고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 일했어도 너 회사에서 뭐 했어?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절대적으로 가점을 드리거나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점수화되거나 계량화되는 부분은 없다. 네,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경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그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증빙 서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나요? 공식적인 증빙 서류 이외에 이를 진행했던 캡처본이나 사진 등도 증빙 자료가 되는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캡처 사진이요. 지금 답변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캡처본이라던가 사본은 원칙적으로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서류 낼 때 원본 서류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학시험 같은 경우도 원본 제출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 때는 좀 그 원본 증빙 떼는 것도 약간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캡처본 일단 사진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원본을 증빙 제출해 주시도록.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게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원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 아니면은 저희 채용 콜센터를 통해서 개개별로 질문을 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NCS 새로 이제 도입되면서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직업 기초능력 평가의 범위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필기 전형 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국가에서 정하는 그 유형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4개의 범위인데 의사소통,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자원관리 요 4개 범위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신문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좀 추가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뭐 모듈형입니까? 피셋형입니까? 그런 질문도 대단히 많이 주시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시는데? 모듈형이라거나 피셋형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 많이 참고하시면 내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내용이 상당하네요. 스크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도 놓치는 게 좀 많은데요. 그 다음 문제로 저희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질문 계속 올려주시겠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질문이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지금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 이제 질문을 조금 보는 동안에 다른 네.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질문 하나 네네. 더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어요? 네,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관광 관련 직무 경험 어필을 위해 네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꼭 보셨으면 해요. 울고 계시네요. 울고 네, 계시는데. 울고 계세요. 네. 네. 관광 관련 직무 경험 음. 혹시 뭐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전공이 관광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관광 관련 직무 경험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제가 어필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관광공사 인턴을 잠깐 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필기 준비를 위해서 관광 통역 안내사 실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네.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네.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을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내 나라 여행 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이 됐던 행사였는데 네. 그때 주제가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야간 관광에 대한 테마로 이제 꾸며진 부스였거든요. 야간 네, 야간 관광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박람회라든 걸 참석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다 하나씩 다 받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축제가 있고 어떤 축제가 있고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좀 제 나름대로 수학 분석처럼 해봤던 것 같아요. 전지를 하나 쭉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수학 분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면접 준비 겸 이제 관련 직무 이제 경험을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광 쪽 경험이 없다고 이 경험을 어떻게 쌓지 이렇게 막연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고개를 좀만 돌려서 살펴보시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관광지가 다 흩어져 있고 관광지는 스팟이 있고 네. 그러니까 좀 관심 어필하려면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 네. 네, 그렇게 획득한 경험들은 사실 공유 안 해주시지 않아요? 절대 공유할 수 그쵸, 없었던 그 수학 점이 분석 전지를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잖아요. 절대 네.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니까 정말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제가 관광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확실히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랑은 퀄리티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가 이제 수집한 정보를 네. 가공해보고 또 네. 대답 준비도 해보고 그러니까 스터디를 스스로 많이 하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오,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도 네. 이거는 정말 제 관광공사잖아요. 정말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관광이라는 것이 뭔가 그 경험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옆 동네로 여행을 가도 그게 관광이나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건 아니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거를 리뷰 형식으로 뭐 영상이나 네.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 개인 SNS 채널에 공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사실 하시는 일이긴 한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짰고 그리고 뭐 이런 컨텐츠도 올려서 사람들한테 뭐 이런 피드백도 받아봤고 그리고 요거는 다음 여정에서 한번 반영을 해봤고 그냥 제 개인적인 여행을 하면서 있던 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직무 관련 경험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관광지 유명하다는데 직접 가보고 사진도 남기고 네, 그 동현 주임님 말씀처럼 박람회도 가보고 네, 많은 발품을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럼 저희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소서 적는데 자소서 자소서 리피터로 강조를 주셨어요. 네. 자소서 적는데 꿀팁이 있을까요? 네. 공사 직원 꼭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있나요? 자소서를 적는데 꿀팁이 있으세요? 꿀팁 네. 한 가지씩만 저희 말씀드려볼까요? 꿀팁. 저는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좀 임팩트 있는 첫 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소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 글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면접관님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현 주임님께서. 저는 좀
이제 자소가 일단 가시성도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성, 네, 네.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장문으로 쭉 연결해서 적기보다는 네, 조금 네. 문단별로 구분을 하고 제목이나 소제목 등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깔끔하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정말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조금 살을 붙여서 과장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본인이 어디까지 과장을 했는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소서가 아니고 진짜 그때부터 이제 자소설로 탄생하게 되니까 그런 건 또 이제 면접장에 가면 본인도 그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고 답변이 어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시면 면접관분들도 캐치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깔끔하고 담백하게 본인의 경험을 녹여 드시는 게 제일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참 쉽네요. 네. 갑자기 불현듯 저도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네. 여기 담고 싶은 게. 근데 이제 그 글자 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네. 이 안에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질문당 뭐 한 페이지 정도를 다 써보고 다음 날 다시 이걸 읽으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네. 줄여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00자라면 500자 안에 다 넣으려고 그 내용을 다 넣으려고 탈고 계속 탈고 아니에요. 네. 얘를 계속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장 한두 줄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문단 안에 처음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멘트 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는 이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멘트까지 정확하게 한 문단 자체가 하나의 글이 되면 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읽기도 좋고 말씀처럼. 네. 신경 써서 자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 이제 저희 넘어가 볼게요. 네. 한번 지금 댓글창 한번 쭉 보니까 네. 지금 어떤 약간 아까- 논란이라 그래야 되나요? 혼란? 약간 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네. 나왔던 내용 같은데 네. 직업 기초능력평가 유형에 대해서 아까 모듈형이냐 피셋형이나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저희 확정을 확실하게 그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거를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모듈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사팀과 확인을 해본 결과 피셋형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모듈형인지 피셋형인지 좀 혼란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취업 준비생들끼리는 하는 얘기긴 한데 단어 자체가 그렇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굳이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피셋형이 오히려 더 네. 가깝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번에 전형 중에 회계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회계직 신설로 경영학 부분에서 재무회계 파트의 난이도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회계 회계직이 새로 생겨가지고 혹시 뭐 동현주님께서는 그 회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는 일단 기본적인 회계 원리랑 네. 중급 회계 1수준까지는 제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이제 좀 네. 계속 여기를 오래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편이라 중급 회계 1수준까지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재무회계도 이제 기본적인 재무회계 개론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회계직이 신설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럼 경영학 부분에서 회계 부분이나 재무 파트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회계가 신설이 됐다고 해서 기존 경영학 부분에서의 회계 재무 파트의 난이도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 공부하셨으면 회계직으로 지원하셨어도 아마 합격을 이번에도 하셨을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저 이제 이게 지인인데 회계가 생겼네. 그럼 이번에 경영에서 회계가 빠지는 거야? 라고 너무 이제 카더라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지만 회계 파트도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수준도 그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4년제 대학 수준으로 영향이 없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실들 꼭 많이 공유하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픈 카톡방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진짜
공식적인 정보 같은 거는 이제 하에 저희 공사 소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오픈 카톡방에 가끔 허위 정보도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허위 그쵸, 정보를 그쵸. 유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오픈 카톡방을 신봉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루트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개별로 뭔가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다르잖아요. 네.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카더라로 들은 거를 듣고 포기를 하거나 뭔가 버리거나 예를 들어 스캔 뭐 사진 찍은 거 이런 걸 제출을 해버리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불가피할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꼭 먼저 개별로 문의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모티콘 다들 이모티콘들을 많이 넣어주기 시작하시는데 혹시 할 말이 없으셔서 이모티콘을 막 쓰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질문 저희 그러면은 한번 답변을 또 드려볼게요. 아까랑 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체형 박람회에서는 모듈형이라고 들었는데 피셋 형태로 바뀐 이유가 있느냐?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됐었나 봐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셋형으로 이제 네,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하네요.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약간 혼선을 빚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셋형으로 피셋형에 가까운 시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필기 필기랑 관련된 질문이네요. 그래서 필기 시험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공고에는 내용이 안 있다고 했었나요?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그 직업기초능력평가죠.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가지 분야에서 40문제 50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 경영 아니면 회계, 전산 이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거기서도 50분 시간 드립니다. 네, 저렇게 시간이 딱 정해진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초시계 같은 거 꼭 맞춰놓고 시험 푸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시간 관리 꼭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초시계는 부담스러워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가 바뀌는 게 눈으로 한번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 신경을 쓰여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손목시계 약간 반 이렇게 책상에 세워놔서 손목시계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하긴 그게 조금 칸이 넓어요. 네. 그쵸? 그럼 좀 시간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은 그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초침이 맞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걸로도 준비를 하시고 시간 관리 좀 하셔야 되니까. 네, 맞아요. 주임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전공 시험이어가지고 막 초 단위로 막 이렇게 하는 시험은 아니었어가지고 최대한 시간 맞춰서 빨리 푸는 연습만 했었는데 올해는 말씀 주신 대로 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과목도 바뀌었고 전형이 바뀌니까 확실히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참석 인원이 몇 분 정도나 지금 저희 시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350명이요. 350명. 신기하네요. 갑자기 그 인원을 들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부담스러워요. 부담감이 또 확 들면서 전 말을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50분 몇 이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네요. 네, 오늘 여기서 들으신 거 최대한 많은 분들께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필기시험 질문이네요. 또 계산기 혹시 지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계산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계산기는 지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뭐 수리 영역도 수리 영역도 있고 계산 하기 문제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계산기는 네. 따로 지참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필기시험. 제가 얼핏 보다 봤는데 경제학 합격자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죠. 저희 동기에도 있고 네. 다른 이제 윗사관 선배님들 중에서도 네. 이렇게 많은 전공이나 이렇게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굳이 경영에서만 다 선발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진짜 선택된 분야별로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경영학도 있고 경제학도 음. 있고. 네. 혹시 필기시험 때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필기시험이 가장 전형 중에서는 떨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정말 말씀드린 준비를 이제 100% 못했다는 생각에 더 떨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전공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떨렸고. 네. 그러면 필기시험을 이제 치러 가기 전에 전날 또는 아침에 어떻게 컨디션 관리하고 준비했었는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맑은 정신으로 모르는 것도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조금 쉬었던 것 같고 그 당일날에도 조금 일찍 준비해서 막 시간 서둘러서 도착해서 그런 거 또 불안함을 조장을 하잖아요. 늦을까 걱정도 되고 네. 그런 걸 이제 없애고자 아싸리 일찍 준비해서 시험장도 차라리 일찍 준비해서 이제 시험장도 네네. 가고 네.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그걸 좀 마음적 여유로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서 마음을 네. 이제 컨트롤하는 네,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있게. 여유 있게 줬던 것 같습니다. 동현수님은 필기 전날 아니면 아침에 뭔가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말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떨었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래서 필기시험 아침에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할까 떨리니까. 책을 볼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맥주 2캔만 딱 먹고 숙면을 취했거든요. 그냥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 가서 시험장 먼저 앉아보고 그냥 분위기 좀 적응도 하고 화장실 위치도 미리미리 알아놓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니까 뭔가 시험 시간 임박해서 들어오신 분보다는 제가 네. 더 차분하게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시험장 같은 것도 자기 시험장 잘 확인하고 들어가야 네. 하잖아요. 근데 서둘렀다가 그 다른 학교 뭐 이렇게 가시면 큰일 네. 나니까. 진짜 네. 가끔 열람실 잘못 들어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 곳에서 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미리 교통편 소요 시간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일날 어떤 변수가 생길지 진짜 모르니까 본인이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하셔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 계산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경제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경영 경제에 혹시 네. TO가 정해져 있는지 질문을 TO가 주셨네요. 정해져 있느냐? TO가 정해져 있진 TO가 않습니다. 있지는 않아요. 네. TO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네.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시험 준비나 아니면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저희 네.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죠. 네, 전부 다 시간 관리 좀 잘하고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감기 안 드시게 그 가습기 같은 거 네. 꼭 잘 챙기시고. 컨디션 관리 정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요 실시간 질문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올려주시겠어요? 네, 미경주님 되게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잘 보이시죠? 저 정말 1.5이 좋아가지고 네. 실제로 눈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저기 다 잘 보이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면접 관련해서 좀 질문을 PT 면접에 대해서 엄청 질문이 올라오고 계세요. 어...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모두가 PT 면접에 대해서 네. 네. PT 면접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18년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마 동현주임도 하셨는데 네. 네. 그때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랑 같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도 PT 면접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18년도에는 있었는데 네.
그때랑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지는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저희 한 명 들어가고 1대 다였잖아요. 그거는 동일하다고.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그럼 18년도 때 대체 어떻게 면접 진행했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이제 전지로 이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전지로 이제 작성을 했고 그거를 이제 화이트보드에 붙여놓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자 개인의 의견을 설명하는 그런 PT를 진행을 했었어요. 18년도 PT는. 네. 네. 그래서 그때랑 동일한 점은 1대 다라는 점이고 네.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전지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전지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조금 달라지는 점은 있으실 것 같아요. 도구는 달라지는데 네. 그래도 면접관님들이 있고 한 명이 네. 진짜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동일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그래서 시간이 네.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네,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마지막 네. 질문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네네. 그럼 이경준님 혹시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다음 그랬어요? 순서로 그러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이 있었는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저희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받고 정말 중요한 네네.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만 하나 네. 하고 네, 넘어갈게요. 저희가 최종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동현주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곤란한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약간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 곤란한 상황이 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곤란한 상황이 이제 상급자가 잘못한 걸 알아요. 상급자가 잘못을 했고 본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제 사내 조직 문화상 아니면 관계상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곤란한 상황일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하겠냐 네.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한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캐물어 보시더라고요. 너 몇 번이나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정말 그거를 저도 피하려고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도 네네. 끝까지 그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3번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없던 걸로 가겠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네.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게 제가 기억나는 최종 면접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경준님은요? 저도 똑같은 질문도 있었고요. 저도 이제 곤란한 상황에 넣으시고 이제 상급자와의 네. 그런 거 있었고 저는 이제 곤란했던 질문이 여기 입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라는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뭐 이런 그냥 뭐 인턴도 하고 필기 준비도 하고 그냥 똑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과 이런 건 안 해봤을 것 같아. 너는 여기까지 정말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진땀을 뺐던 그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사람이 당황하니까 진짜 진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거창한 건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뭐 이직하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준비했던 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가 계속 곤란한 질문만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네. 면접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면접자 분위기가 면접관 분들께서 저희를 정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게끔 말할 수 있게끔 편안한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면접 쳤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물론 상황은 안 그랬겠지만 분위기 자체만큼은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있어요.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밸런스 게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 게임이 뭔지에 대해서 동현주님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실게요. 제가 그 공사의 다방에서 했던 게임 중 하나인데요. 정말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2개를 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네. 피하지 않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예시로 나는 회사에 좋아하는 여직원이 있다.
아니면 나는 회사에 싫어하는 사수가 있다. 사수. 실수로 상사라고 나올 뻔했네. 사수가 있다. 이렇게 네.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 참고가 공산의 될 것 다방 같고요. 영상 네. 다시 오시면. 저희도 조회수에 목마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조금 이제 굉장히 난처한 질문 중에 하나를 무조건 답변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인님들 난처한 걸 꼭 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저희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후배를 내가 직접 뽑을 수 있다면 아직 후배는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현주님 먼저 진행해볼까? 경험자니까. 네. 똘똘하지만 끝까지 친해지기 힘든 후배 또는 업무는 많이 서툴지만 성격이 잘 맞는 후배. 하나 자 이쪽 그냥 손 들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이쪽 저는 맞나요 방향이? 방향이 맞나요? 방향 맞나요? 방향? 반대인가요? 손을 들고 지금 빨간색. 얘기를 해볼까요? 빨간색이요? 파란색 질문이요. 네. 이게 반대로 나와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로. 네. 업무는 많이 많이 서툴지만 성격이 참 잘 맞는 후배. 저는 이런 후배랑 일을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어쨌든 일은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알려줄 수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알려주겠어요. 네. 성격이라도 잘 맞으면 팀 분위기라도 좋게 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드는 생각은 와서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 본인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은 항상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개인의 역량보다는 저는 이제 좀 이제 성향 같은 거 성격이 더 네. 친화적이고 이런 후배가 저는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 후배가 반갑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르라면 네. 저는 굳이 후배가- 고르라면 네. 굳이 고르라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경준님께서는 제가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도 네. 제 위에 있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파란색 질문인가요? 파란색인 거죠? 올라갔어요? 업무는 많이 네. 서툴지만 네. 요걸로 네. 일단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업무는 많이 서툴지만 사실 업무는 그렇게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후배라면 신입이라면 업무는 서툴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좋으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파란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시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5살 어려지고 신입사원 되기, 10살이 많아지고 최연소 팀장 되기. 미경준님 먼저 해볼까요? 저는 고민하지 않을게요. 색깔로 말해주세요. 색깔로. 저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네, 저는 젊음을 택하겠습니다. 네. 네. 신입사원의 포커싱이 아니고 네, 저는 어려지는 거예요? 네. 어려지는 거예요? 저 신입사원도 뭐 여러 번 해봤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네.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신입사원 여러 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래도 회사를 조금 여러 번 옮겨 다녔기 때문에 네. 했는데 물론 팀장님이 돼서 조금 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신입사원으로서 뭔가 젊은 그럼 도현주님은 빨간색, 파란색 하나, 둘, 셋? 저는 파란색 가겠습니다. 야망남인데요? 야망까지는 아니고 네네네. 그냥 사실 그런 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신입사원이 보는 시야랑 이제 대리님이나 차장님이 보는 시야 그리고 팀장님이 보는 시야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눈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얘기를 해주시면은 와 저렇게도 보시는구나라고 되게 많이 감탄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거 어떤 외압도 없었고요. 저희 팀에서 어떤 외압도 없었고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네. 차장님이 얘기한 건 없지만 팀장님 사랑해요 네. 한번. 팀장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좀 이제 시야를 한번 넓은 데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파란색 질문을 택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연수가 차다 네. 보면은 점점 더 업무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는 네. 건 확실히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되게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왜 웃으시지? 그 도현 주임님부터 먼저 대답해 볼게요. 국내, 해외 하나, 둘, 셋. 이름 나왔어요. 이윤씨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웃은 거고요. 저 웃은 거고요. 잘 들었어요. 대답 잘 들었어요. 미경 주임님 대답. 아, 저는 당연히 국내 여행을 아, 떠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국내 한국 여행. 관광공사지 않습니까? 네. 는 농담이고 저는 국내 여행 네. 가고 싶은 이유가 좀 그냥 쉬러 가는 데는 또 국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음식도 그렇고 그 현지인과의 이렇게 교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당장 일주일 휴가가 주어진다면 네. 국내 여행을 가서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다시. 네. 답변이요? 네네. 아, 네. 네. 아, 국내 여행이시죠? 죄송합니다. 해외여행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한 이유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광 선진국이 저희 나라보다 다른 나라도 많으니까 실제 그런 관광 선진국 가서 사례를 보고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저희 나라 관광 자원을 더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진짜 제가 대답하고도 누가 써준 것 마냥 멘트를 뱉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어쨌거나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해외여행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두 분 주임님들 다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관광공사 입사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여행을 가면은 그 직업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는 왜 이렇지? 뭐 이거는 왜 이렇지? 여기 너무 좋네. 뭐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막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숙소가 어떠세요? 이런데 2등급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게 하고. 그 뭐 관광 네. 인증센터에서 하시는 그런 숙박 인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입니다. 그 전이요? 네,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예전에 무궁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구스테이, 프레스테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네. 아니면 이제 관광지에 대한 안내판이 조금 설명이 부실한 거 아닌가? 좀 외국인이 보기엔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쪽으로 자꾸 네. 말씀드린 대로 직업병처럼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 지금이라도 이제 관광에 관심을 갖고 그 관광지를 살펴보신다면은 눈에 띄는 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면접 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광 관련 직무 경험을 늘려나가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여행이 이제 포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네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너무 급 종료하나요? 더 있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사회가 네. 조금 원활하지 않았다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주인님들 오늘 소감 한 번씩만 말씀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제가 감히 채용에 관련된 자리에 앉아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사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자리가 정말 저한테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 절실함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 가지시고 조금 더 두 달만 더 힘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 공사에서 같은 동료로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동현 주인님. 저도 이제 몇 번의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취준생 여러분을 만나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우선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 정말 문의가 있으시면은 개별적인 그 공식적 루트 있잖아요. 아까 소개드린 그런 루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채용 홈페이지나 뭐 Q&A 홈페이지 또는 그 채용 콜센터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합격의 기운을 좀 나눠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